자, 그러면 시작할까요? 예. 자, 오늘 그 프레디저 보수교육, 그다음에 이제 저희 그 사업에 대한 간단한 안내로 전체 구성을 하겠는데요. 먼저 시간표를 보자면 제가 이제 첫 시간과 둘째 시간,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우선 프레디저에 대한 짧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쓰시는 분은 너무 잘 쓰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벤트 내지는 이제 학원에 관련된 걸 막 커리큘럼에도만 녹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좀 생소하다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그걸 그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교재 오늘 이제 드릴 요게 이제는 이제 진로 설계 보고서인데요. 이번에 새로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뭐 크게는 문이과 혹은 더 뭐 그 진로 선택 과목 더 나아가서는 직업 목표 설정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그거와 맞물린 게 이제 프레디저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나온 것처럼 프레디저 인사이드요. 요거에 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요게 우리가 오늘 하는 것들이 이제 프레디저 진로에 대한 부분과 학생부 관리랑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연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오신 피성호 대표님이 진한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우리가 하는 사업에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새로운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들으면서 학생부 관리에 대한 이해까지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에는 막 비가 엄청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셨는데 그때도 요거 하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가입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학생부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제 제가 요걸 잠깐 말씀드리겠구나. 죄송합니다. 그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제가 올해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11년, 만 10년 이상 운영하던 회사를 이제 주주긴 하지만 좀 퇴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레디저 관련한 사업, 특히나 이제 인사이드 사업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새 둥지를 꾸렸어요. 물론 이 교육장은 이제 여기 쓰는데 가든파이브에 송파구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전국 12개 그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오픈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울러 초등학생도 진로진학 상담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했는데 조금 빠른 경향은 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마케팅을 해서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프레디저.in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060 서비스도 이렇게 전화 상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프레디저가 이제 또 바뀐 게 이제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티커북도 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져온 게 VR도 있고 스마트 프레디저도 있는데 다만 이제 결과지가 좀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가 MBTI랑 똑같이 이제 어떤 금액을 내고 이제 소비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성검사 보고서와 진로설계 보고서는 가입 학원에만 이제 공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입 학원은 요걸 가지고 컨설팅을 유료로 해서 돈을 받아라 이런 컨셉입니다. 오늘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VR이나 이제 그 스마트 프레저로 패드 버전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되어 있는데 실시간으로 이제 리포트가 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히나 작년에 썼던 분들은 이제 검사가 이제 무료였잖아요. 근데 왜 이제 유료화가 됐냐면 이제 저희가 법인화가 되면서 이제 모든 재산은 법인화로 좀 기속을 시켰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2개의 센터가 되면서 거기에서의 자생력과 이제 프레디저의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 내지는 협의를 하면은 결국 이걸 하지 않으면 프레디저가 고사가 된다라는 예측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항 내지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유료화를 단행을 했고 원장님들의 어떤 협조와 도움이 굉장히 절실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꼭 그 부분을 유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폼 중에서는 폼 H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입시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선물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가 이제 7월 3일 날인가요? 개업식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그 에코백인데,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잘 그 공부가 외우고 있나 한번 좀 테스트해요. 아침이기도 하니까 또. 자, 프레디저는 방법론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학생을 만날 때는 머릿속에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죠? 방법론 브랜드 이름. 자, 아시는 원장님? 답은 앞에 있어요. 뭐죠? 무슨 육하원칙? 직업의 육하원칙. 예, 예, 원장님이 맞추신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직업의 육하원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서 이제 이걸 두 개를 뺀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전체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평생 뭐 할 거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의미잖아요. 두 개 뺀다는 거.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왜 할 거냐인데 프레드저가 다른 진단과 다른 게 딱 하나 있다. 다 똑같다라고 봐도 돼요. 딱 하나. 뭐가 다르냐? 왓가우로 나눈다. 이게 달라요. 근데 편하게 얘기하면 왓은 뭐냐? 왓은 그냥 문과 이과냐예요. 편하게 얘기하자면. 물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어쨌든 여기 선생님들은 얘 머리는 어디서 놓을 애냐 이거예요. 좀 이따 이제 문이과 얘기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그리고 하우는 뭐냐면 기능적 속성이에요. 얘는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를 잘하느냐.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컵을 그때 예를 들었었죠. 내가 이거 컵을 보면은 이걸 내가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면 내 뇌가 활성화시키면 그걸 하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일이란 건 이게 조우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컵을 들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컵을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원장님들은 학생을 대할 때는 두 개를 분리해서 한다. 얘는 지금 얘 머리는 어디서 놀 머리냐. 그죠? 그리고 일한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떤 식으로 일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하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수 교육인데 그 요거에 대한 복습 삼아 짧게 한번 더 들어볼게요. 먼저 왓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왓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어디서 놓을 애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프렌즈 박사는 인간의 직업은 4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의 직업 정비가 되게 많은데 우리는 4개만 설명한다. 이게 아니에요. 5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4개 이게 아니에요. 직업 정비는 몇 개뿐이 없어요? 4개뿐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직접 흥미는. 자, 어떤 게 있느냐? 사람, 사물, 사고, 자료뿐이 없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10년 후에 희한한 직업이 출현해. 그렇지만 그 뿌리는 어디죠? 넷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여기 원장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셔도 돼. 왜냐? 넷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왜 넷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느 날 외계인이 희한한 감각기관과 희한한 인지기관을 가지고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일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인간은 관찰하고 추적하고 직무를 다 분석해 봤더니 몇 가지뿐이 없어요? 4가지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신감을 갖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2차원이라는 얘기는 사람과 사물, 사고는 좀 가까이 있죠. 그 꼭지점 어디 있어요? 멀리 있어. 멀리 있다는 건 그만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요거를 중점적이라기보단 저희 진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요거를 그 한 방에 이해시키는 사례를 가끔 요즘에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A4지 한 장을 다 줬어요. 그리고 이 A4지의 내용을 습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A4지에는 10가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 지금부터 A4지를 외워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A4지를 한 9시 정도에 나눠주고 한 12시 정도에 요거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거니까
미리미리 그거를 인지를 해라, 숙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즉 저는 데이터를 주면서 10가지 정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12시에 딱 모이면서 그런 기대를 한 거죠. 많이 이거를 이제 습득해 오기를.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생님들 아마 프레디저 몇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미 막 권위자처럼 잘 쓰시는 분도 있고. 자, 자료, 사물, 사람, 사고, 파랑, 빨강, 노랑, 초록, 4가지 색 중에서 제가 준 그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습득했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파랑색이 제일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거를 외워 시작 그러면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런 거 없이 미리 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자료를 빨리빨리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은 10가지 정보 중에 10가지를 습득했더라. 그죠? 근데 다만 우선순위는 잘 못 둬. 다 골고루 외워요.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가 공부 제일 잘해요? 파란색이 잘하더라고. 즉 쭈루룩 있으면 머리 좋은 애들이 잘하지만 그래도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우리나라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것만 내는 게 아니라 어디 숨어있는 것만 골라서 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이 잘하죠. 그래서 파란색은 10가지 정보 중에서 거의 10가지를 다 알고 있더라. 자, 두 번째는 어느 색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정보를? 그 다음에 빨간색. 빨간색은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들을 했어요. 그죠? 빨간색은 편하게 얘기하면 모든 거는 what은 심리적 속성이고 how는 기능적 속성에 대한 부분이 강하거든요. 자, 심리적 속성 빨간색은 뭐냐면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자, 아이언맨 주인공 이름이 뭐죠? 로봇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는 일할 때 누구랑 얘기해요? 로봇 이름이 뭐죠? 자비스랑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그게 효율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간색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명장, 엔지니어, 이런 사람들이 강해요. 그죠? 그런 것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빨간색은 10가지 정보 중에 그래도 한 7, 8, 6, 7개는 캐치를 했어요. 다만 자기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역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정확히 알아. 영역 밖에 있는 건 저랑 막 싸워요. 그런 얘기 없었다니까요. 뭐 이런 얘기. 그죠? 그거 안 중요한 거 왜 얘기하세요? 즉 경중 자체를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공학적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죠. 파란색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 빨간색은 그래서 고집이 세죠. 빨간색 애들이 공부 잘하는 빨간색 애들이 옆에 있는 애가 뭐 물어보면 알려줘 안 알려줘요? 잘 안 알려주죠. 왜냐? 자기 영역이라고 보니까. 그죠? 자, 저나 그 A4지에 10가지 정보를 담긴 걸 나눠줘서 습득하는 걸 봤는데 그래도 파란색, 빨간색은 습득을 하죠. 그죠? 노란색, 초록색은 습득을 잘 못하죠. 노란색 몇 개 습득? 0. 노란색 많이 나오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맞아요. 예. 여기 선생님도 저쪽 선생님한테 어느 날 커다란 물건 기계와 함께 그 사용 설명서가 딱 갖다 준 거예요. 이거 읽어보면 무슨 얘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돼? 누구 불러? 이걸 부르잖아. 이거를 사람을 부르잖아요. 자, 노란색은 머리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머리 돌려? 사람이 머리 돌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야 잠깐만 일로 와봐.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누구 통해서 머리를 돌리려고 그래? 사람을 통해서. 그 상사가 노란색이야. 사람이야. 그럼 회의가 많아요 적어요? 왜 많을까요? 지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 계속 토론하고 설명 듣고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그게 아니면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효율성이 떨어져. 그죠? 네. 노란색은 뭐 많이 머리 돌려요? 사람만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죠? 자, 초록색도 10개 중에 몇 개 습득? 하나도 습득을 못한다. 네. 왜냐?
자, 초록색 많은 선생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선생님. 또 여기 선생님. 네. 초록색은 사용설명서를 읽을 때 눈에 글자가 들어온다. 내 머리가 돌아간다. 네, 내 머리가 돌아가. 그래서 이 글자는 내 머리를 자극시키는 거에 불과해. 그죠? 네, 그래서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분명 초록색이다 읽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비슷한 얘기는 해.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아예 엉뚱한 얘기를 해. 그래서 저도 놀래. 아, 여기서 그런 얘기가 있어? 왜냐? 초록색은 틀 밖에서의 사고를 계속,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배워, 초록색한테. 이게 생전 처음 듣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그죠? 그래서 초록은 이제 틀 밖에 생각 자체가 내 머리 돌리는 거야. 딴 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초록은 어느 날 놀러 갔어요. 좋은 경치를 봐. 몇 분 좋아요? 한 10분 좋다. 10분 후에는 지루해 안 지루해? 지루해. 또 틀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를 보이죠. 정리를 하자면 우리 왓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놀 거냐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쪽에 놀면 나는 재밌어해. 거꾸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재미가 없고 힘들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선생님들도 이제 애들을 상대해보면 많이 알게 돼요. 심리적 속성과 기능적 속성을 이제 대충 다 알 거예요. 나중에 눈빛만 보고 알아. 그죠? 요거는 약간 이제 고급 과정에서 할 거지만 한번 눈빛 얘기해 볼게요. 노랑 초록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예요. 분산해야 돼. 그래서 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노랑 초록은 얘기하면서 막 깨달아. 자기가 강의하면서 깨달아. 자, 파랑 빨강은 발산하면 안 돼. 보유하고 궁리를 해야 돼. 자, 요쪽 오른쪽과 왼쪽으로 봤을 때 표정이 어느 쪽이 더 많아요? 오른쪽이 더 많죠. 그죠? 왼쪽은 보유를 해야 돼. 궁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골똘히 이렇게. 그죠? 노랑 초록은 여러 사람을 봐야지 머리가 돌아가요. 그래서 자극 자체를 계속 흡수하려고 해.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여기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들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표정이 많고 말이 많다 그러면 이쪽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심리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 이 건강하지 못했을 때는 우린 잘 몰라요. 뭔지. 막 화내고 스트레스 상황이면은 다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근데 건강하다 그랬을 때 노란색은 따뜻한 게 느껴져. 그죠? 그리고 건강하다 그랬을 때 초록색은 심지가 느껴져. 의지. 건강하지 못하면 초록색은 어떻게 하죠? 초록색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 불만을 갖죠. 이거 다 때려쳐야 돼. 이거 막 우리 학원 처음부터까지 싹 바꿔야 돼. 이런 얘기들. 그죠? 그게 이제 초록색이 갖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파랑 빨강은 그걸 보유한다 그랬어요. 지키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딱 표정이 많지 않고 뭔가 진중해. 그럼 이쪽 동네예요. 그럼 빨간색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얘가 좀 뭐랄까 이렇게 여유와 당당함이 딱 있어. 그죠? 그런 게 있고 파랑색은 지혜와 불안이 같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파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느낄 수 있는데 자 문과이과 한번 볼게요. 이제 좀 오늘 오시기로 했다가 이제 급작스럽게 막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있는데 자 이제 그 선생님이 그래요. 애들과 이제 중3 애들 상담해서 문이과. 근데 문이과의 시대는 갔죠. 이미 갔습니다. 문이과도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또 어느 나라뿐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왜냐 다 이제 융합이니까.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3개 전공까지 할 수가 있대요. 자, 근데 한번 볼게요. 자, 문과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근데 제가 보니까 문과 요즘에는 문과가 많이 이과가 먹고 들어갔어요. 통계학과 10년 전에는 무슨 과였어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옛날에 문과였어요. 지금은 이과로 갔죠. 심리학과 옛날에는 뭐였죠? 지금은 뭐예요? 문이과 공통이죠. 5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넘어갑니다. 그죠? 미국은 심리학과 뭐예요? 이과예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는 거는 일단
문과라고 하는 고유의 범주가 굉장히 작다. 그래서 고유의 범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노란색만 잔뜩 나왔다. 걔는 뭐예요? 걔는 문과야. 문사철이니까. 그리고 잔뜩 나는 데 한두 개 낀다. 걔도 문과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두 개씩 들어가 있다. 두세 개씩. 그러면 어떻게 다뤄줘야 되죠? 사실 이과를 다뤄줘야 돼. 요거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걸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과에서 풀어내야 돼요. 왜냐? 문과라고 부를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심리학이라도 옛날에는 통계, 사회심리 이런 거가 이제 아니었는데 지금 그게 주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는 학술과 물리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와 과학적, 통계적으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문과적인 거를 주장하기가 어려워요. 사회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근거가 뭐 있어? 그랬을 때 문과적인 근거인 어떤 학술이나 이런 거를 푸는 게 아니라 통계와 그 자료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이런 게 나왔다라면은 이게 더 많다 손치더라도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되는 이유는 대학교 갔을 때는 이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과생이면 문과 부전공 해도 됩니다. 문과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과 부전공 잘해야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풀어내야 돼요. 다만 얘가 이걸 싫어한다. 저희가 이제 그랬잖아요.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진로를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많은 그 지나 입시 이런 분들과 약간 이견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그 입시 진학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야. 대학교 레벨로만 가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 가서 전과하면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전과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대학 나와도 취업도 잘 안 되는 한국에 거꾸로 저는 좋아하는 과목을 올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길을 못 폈죠. 왜 못 폈죠? 점수대로 가는 게 이제 사회에서 많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심지어는 저한테 이런 얘기 하세요. 고등학교 진로 선생님, 고등학교 입시 전문 선생님, 입시 담당 선생님, 학부모들이요 진로로 가라 그러면은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점수로 탁 짜는 뭐라 그래요? 찍소리 못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만 서서히 어떻게 돼요?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프레디저의 어떤 그런 이 프랜차이즈도 당연히 진로가 먼저예요. 그리고 더 욕심을 내자면 대학교도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하는 전공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플러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선생님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세요. 즉 결론을 내자면 좋아하는 걸 해야 된다. 그죠? 왓은 학과 쪽에 가까워. 하우는 취업이나 기능 쪽에 가깝지만,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걸 다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하고 왓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노란색은 왓이 노란색이다. 이 사람 관련돼서 머리를 돌린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농담삼아 했어요. 내가 노란색이야. 선생님 노란색 몇 개 나오세요?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여기 선생님이 딱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노란색이잖아요, 그죠? 병원에 누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환자는 나죠. 내가 날 걱정해, 의사를 걱정해. 의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죠, 노란색은. 그죠? 왜냐? 그래야지 내가 이제 계속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자꾸 의사 쪽에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 좀 판단 되시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노란색이고. 초록은 사고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즉, 추상성으로서의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어요. 놀러 가더라도 초록은 그렇게 큰 감화가 없어요. 그냥 그게 더 재미없어. 상상. 거짓말이 더 재밌어. 그죠? 거짓말이 뭐 있느냐? 아까 제가 아이언맨. 거짓말이 진짜예요. 아이언맨 거짓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자, 그리고 빨간색은 제가 아까 그랬어요. 자기 뭐가 있다? 영역이 있다. 영역을 만들고 지킨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구활용과 공학적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데이터를 중심으로의 일 자체를 즐기고 재밌어하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일부분 유사성이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 속성도 반대야. 내가 여잔데 파란색이야. 어떤 남자가 막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 예, 파란색을 좋아해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날 불안하게 할 뿐이야. 근데 내가 노란색 여자야. 서프라이즈 남자 파티 해줘. 좋아해 싫어해요? 굉장히 그런 거만 원해. 딴 거 더 기대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루하니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은 자기 영역이 없는 게 프라이드야. 새로운 거. 네, 초록은 여기 왜 왔어요? 뭔가 새로운 게 있기 때문에 온 거야. 빨간색 여기 왜 왔어요? 자기 학원에 지금 이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뭐라도 돌파구 필요해. 이렇게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을 하고 성공을 한다는 건 대척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노란색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때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았는가. 역설적으로 골방에서 만들어내야 돼. 내가 다 이해해야 돼. 이걸. 이 내용을.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겁날 게 없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사실. 노란색이 노란색만 하면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은 거꾸로. 파란색에만 집중하면은 이제 사실 학생들한테 이렇게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그죠? 네, 왜냐면 어른들은 경험하면서 내가 다른 쪽에 필요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만 학생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못 느끼거든요. 근데 파란색은 자료만 중시하면은 다 떨어져 나가요. 일이 진행 안 되고. 그거 하기 전에 이걸 해야 돼. 사람 만나면 현실을 봐야 돼. 그리고 자료를 만들면 겁날 게 없죠. 그렇죠? 초록색도 마찬가지예요. 초록색은 뭔가의 개선과 미래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책임지고 경험해야 돼. 경험 속에서 비전 얘기하면 그거는 겁날 게 없어요. 그죠? 빨간색은 혼자 책임지려고 그러다가 진행이 하나도 안 돼. 안 가르쳐 주다가 공유 안 하다가 망해. 그게 아니라 이걸 해야 돼. 대안을 찾고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이제 내 책임지는 게 굉장히 풍요로운 책임이 되죠. 자,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질문. 뭐 다 아시는 내용 제가 한 번 더 읊조렸네요. 자, 두 번째는 하우예요. 하우. 기능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또 저는 근데 왜 흥미와 적성이라고 했는데 왜 하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왓은 그 자체로 필드를 본다는 거고 하우는 뭐냐면 우리가 9개를 뽑잖아요. 9개 것을 안 본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해? 이거 잘해? 근데 그건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9개 경향성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에서의 내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일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고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야.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이 야, 일 좀 해, 일 좀.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일이야. 1번 일이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게 홀랜드잖아요. 홀랜드를 아직도 막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왜냐? 기능이 다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왁가우로 나누지 않으면 힘들어. 그죠? 자, 근데 우리는 무조건 왁가우로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 하우만 봅니다. 하우는 뭐냐면 너가 잘하는 걸 뽑아 9개. 그래서 경향성을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일이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뭘 얘기해요? 미래를 얘기하고 추상을 가져와서 사람한테 가르치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가예요. 그죠? 얘네들은 교육가식으로 일하는 거야. 그죠? 만약에 교육가 애들한테 막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야, 너 이거 정리해가지고 이게 탁 해가지고 너한테 탁 해.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생각해요? 이거 누구한테 시킬까? 걔한테 어떤 얘기를 잘 전달해야지 얘가 잘할 수 있지? 이거부터 1번이야. 이것부터 돌아가야 돼요. 그죠? 이게 교육가예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프레저가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 2개 원리만 이해하면 되는데, 자, 근데 이제 다른 거랑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원리를 이해시켜야 돼.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왜 제가 예술성이에요? 그러면 또 예술적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네가 일을 하는 방식은 이걸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머리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다 문과 시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진치의 이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I는 뭐예요?
뭐의 이니셜이에요? 이게 인벤트나 인베스터예요. 그래서 그 발명가 쪽인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다 그 옛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우로 그냥 버리고 우린 이걸 합쳐서 해석합니다. 이게 교육가예요. 그 다음에 파랑 플러스 빨강은 뭐냐?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사물이잖아요. 그죠? 예, 사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 해야 돼. 그러면 나는 세 개를 주름 잡아야 돼요. 골방에서 사물을 주름 잡아야 돼요. 골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가예요. 이게 충족이 돼야지 돼요. 원장님 중에서도 연구가 많거든요. 연구가 원장님들은 연구가 충분히 내가 깨달아야지 잘해요. 여기 원장님들은 안 깨달은 상태에서도 막 하고 다녀. 그럼 깨달아. 나중에 깨달아. 그죠? 왜냐? 그게 머리가 돌리는 거야. 이분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니까. 골방에 앉아서 이게 안 해. 안 돼.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 이거는 지평선 아래야. 배후거든요. 배후. 즉, 뭐 전략.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어. 나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야. 하나는 위쪽으로 한다는 건 이 사람들 주 앞에서 다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인종, 여기 왜 모였는가 이런 것부터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자, 먼저 위에 볼게요. 위에는 다리부터 짓자 우리. 뭐 이런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응? 사람들 규합시키고 막 이래. 근데 저는 이렇게 할 때 이 위에 회사를 얘기할 때 너무 좋아요. 외우기 너무 쉬워. 다 아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배 만들고 건설도 하고 자동차도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어디죠?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장가예요. 현장가. 그죠? 네, 현장에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 싫어하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요즘 애들. 특히 남자애들도 많습니다. 걔네들은 무역을 하거나 그죠? 현장에서 가거나 에너지를 쓰는 거야. 밑에 골치 아픈 거야. 앞뒤잖아 이게. 앞뒤 따지는 거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얘네들은 그거 싫어해. 그런 식으로 일하기 싫어. 내가 일하는데 무슨 앞뒤 따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핑계대는 것도 싫어합니다. 몸으로 느껴야 돼.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와 반면에 이런 애들이 있죠. 지평선 아래에 있어. 그래서 이거는 기업으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삼성이잖아요. 삼성. 이게 기획가예요. 앞뒤를 봐야 돼. 얘네들은 현실을 나중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직업군을 그랬잖아요. 디자이너, 설계하는 사람들, 전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죠? 그래서 요게 세팅이 돼야지 인정을 해. 한국 축구 이겨도 전략 부족이야.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그런 거 싫어하는 거야. 우당탕탕 이런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 거 싫어해. 자, 분석은 위에가 잘해요? 아래가 잘해요? 당연히 아래가 잘하죠. 근데 아래의 단점은 뭐예요? 빨라요? 느려요? 이제 앞뒤를 계속 재는 거야. 그죠? 네가 뛰어들 타이밍이야 해도 안 뛰어들어. 좀만 더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이미 뛰어들어서 막 흙탕물 튀기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보기에는 피곤하죠. 그죠? 네. 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제 크로스가 남았어요. 자, 크로스가 있는데 이 크로스 사물 플러스 사고다. 왼쪽에 보면 뭐 있어요? 이거죠. 이거. 그죠? 네.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 주자가 스티브 잡스라고 그랬어. 여기에 사고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전문가 유형이에요. 전문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기획하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엔지니어라고 보시면 돼요.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그러면 근육과 기술을 합친다는 사실 미국의 그거 의미. 엔지니어링을 알아내잖아요. 그죠? 네 없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서 엔지니어가 돼요. 엔지니어는 요것도 이제 후발주의. 사람보다는 이걸 잘 세팅하죠. 스티브 잡스처럼. 자, 이제 요게 남았어요. 근데 요거는 구분해서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료 중심일 땐 행정가예요. 공무원 스타일이야. 사람 중심일 땐 사업가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일하는 방식 비슷하지만 추구하는 게 좀 달라. 그죠? 네. 자, 행정가는 안정을 추구하는 거고 사업가 뭘 추구해요? 사람 사이의 성공을 사실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7개가 이렇게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카드만 갖고 물론 활동지를 이제 구입해서 쓰시면 좋겠지만 카드만 쓴다 그래도 딱 보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2번 해야겠지. 초등학생은 한 번으로 끝내요. 왓으로 그냥 하우까지 해석해버려. 믹스가 돼 있어서 아직 분파가 안 됐는데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이제 해봐야 돼. 심지어 이런 것도 다 써요. 우리 그 안산 그 지사하시는 그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은 딱 하면 애를 딱 본대 관상을. 그리고 왓을 하고 하우를 하는데 왓은 자기가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우는 잘하는 거지만 외부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대. 야, 너가 좋아하는 건 있지만 이런 걸 잘하기까지 너도 참 시달렸겠다는데 그러면 애들이 눈물이 핑 도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만 되더라도 이런 구분이 사실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왓가우를 어떻게 믹스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진로 설계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권씩 나누시고, 자, 또 이렇게 나눠주세요. 여기 나누십시오. 자, 보좌도 말씀해 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드리겠는데, 요것과 이 적성검사 보고서는 우리가 아까 6가지 유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만약에 이게 파랑 빨강이죠. 그럼 이제 연구가 1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랑 초록이다 이게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만약에 여기 원장님들이 이제 중3 이제 포스를 딱 거는 거예요. 우리가 프레저 인사이드를 이제 했는데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적성 검사와 진로 설계를 솔루션을 주고 학생부에 관한 서포트를 한다.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원장님들이 이제 학부모 내지는 학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진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요 인사이드 때 유료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얼마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 100개 학원 플러스 11개 지사에만 공급하거든요. 재판매는 지사에서도 못하게 돼 있어요. 컨설팅만 하게끔 돼 있는데 지사에서는 3회에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와서 그 간단한 활동지 기존에 있는 활동지를 이제 3,000원짜리죠. 그걸 해가지고 이걸 적어요. 대충의 왁가를 딱 적어요. 3장의 카드까지 뽑아요.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상담을 한번 듣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너는 하우가 3번이다 그러면 이걸 주게 돼요. 3번을. 그래서 이거를 쭈루룩 하면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깊이 있는 거가 들어가. 그죠? 그리고 1년은 2번째 시간이다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하면서 학부모까지 같이 시각을 집어넣어.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할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시간은 이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할 거고 아울러 학습 코칭까지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원장님이 묻겠죠. 근데 50만 원 주고 사회 상담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해요. 많이 돈 받고 하고 있고요. 여기 원장님들 오히려 공짜고 서비스 따라 하면은 그분들은 끄떡끄떡하고 돈 주고 딴 데서 받아요. 대치동의 문이과 검사만 해도 100만 원이 넘습니다. 다 뭐 해요? 다 프레저 공부해서 그 프레저 하고 있어요. 왜냐? 홀랜드는 못 풀어요. 이거를 문이과를 자체를 못 풀어요.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왜냐? 왓이 헷갈리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한번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저의 그 진로 설계 방법론은 이게 적성거사 방법론은 직업의 육하원칙이에요. 아까 제가 선물 드린 것처럼 진로 설계 방법론은 뭐예요? 이게 9 스텝스예요. 9 스텝스. 여기 9 스텝스. 그래서 9 스텝스는 무슨 의미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으로 되면은 이 아이의 로드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분이고 프레디저인 김포를 하시는 분이에요. 워낙 이제 그 프레디저 워낙 좋아하셨고 애들도 다 자녀분들도 이제 프레디저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제가 한 6년 5년을 지켜봤어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가
1번은 뭐냐면 흥미 진단했는데 빨강 노랑이 나왔어. 그죠? 특히나 빨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장의 카드 뽑았는데 만들기 실험하기 훈련하기가 나왔거든요.